여러분은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외로움, 자녀 문제, 고립감이 될 수도 있지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결국 돈입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생활비가 없어 대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책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노후를 맞이한 순간 생각보다 빈곤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년 퇴직하면 기존에 받던 연봉이 반토막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100% 단순 업무로 내몰립니다. 52세 장상수님의 사연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5살에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빨리 취업한 편이었고 나름 괜찮은 회사라 주위에서도 부러워했지요.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결혼 후 2아이를 낳았죠.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아내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62세까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 52세에 일찍 퇴직을 하게 되었죠.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나고 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들 학비며 대출금, 나중에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에서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특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연체율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층이 가장 위험할까요? 예상하셨겠지만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최근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고 고령층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60대 고령층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50대는 신용불량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60대에서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령자 3명 중 1명은 대출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생활비나 의료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고령층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산을 압류당하거나 경매로 내몰릴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면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뉴스로만 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모르고 맞닥뜨리면 그 충격은 10배 혹은 100배 이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없이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시간이면 될 줄 알았던 거리가 하루 이틀을 넘기고 점점 더 지쳐갑니다. 마실 물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이 끝없는 모래 언덕만 펼쳐져 있죠. 이처럼 예상보다 훨씬 길고 힘든 구간이 바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10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55세 전후의 은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최소 10년이라는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크게 실감하지 못하지만 막상 은퇴 후 수입 없이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릿고개 10년을 겪어야 합니다. 10년 전 다소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 대출 상환도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은퇴 후의 삶이 장밋빛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오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지낼 거라 기대했죠. 처음엔 받은 퇴직금도 있고 그래서 대출 이자가 감당할 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월급이 없어진 상황에서 매달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를 줄만 알았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대출금을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했는데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도 않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설상가상으로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고 합병증까지 염려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니 병원비며 약값까지 만만치 않았어요. 은퇴하고 나니 작은 지출 하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이러한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노후 보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대출받은 집이 더 힘든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상황인데요. 누구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처음엔 최대한 아끼면서 생활해 보려고 했어요. 외식을 줄이고 전기세 아끼고 꼭 필요한 것만 사면서 최대한 소비를 줄였죠. 하지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경비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6개월 동안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젊을 때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도 받았는데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더군요.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살아갈 날이 30년은 더 남았는데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한숨만 나옵니다. 결국은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험사 대출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연체율이 아주 높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소득 감소 때문입니다. 은퇴 후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득 절벽입니다. 한국의 고령층은 은퇴 후 평균적으로 소득이 약 42%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180만 원도 채 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절약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하고 자녀의 교육비는 계속 지출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도 커지면서 병원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더 큰 문제는 은퇴 후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재정난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자영업을 시도하지만 경험 없이 시작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이 막대합니다. 결국 남은 재산까지 잃고 부채가 더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입니다. 한국 고령층의 가장 큰 재산 비중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한 고령층의 전체 자산 중 약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생활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집으로 당장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비, 재산세 등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현금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도
부동산을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높은 대출 금리까지 겹친다면 경제적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후 대비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금리 상승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금리 상승입니다. 특히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5% 이상까지 금리가 상승했으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6에서 7%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3% 금리일 때 연간 대출 이자는 900만 원, 5% 금리로 상승하면 연간 대출 이자는 1,500만 원, 금리가 2% 오르는 것만으로도 연간 이자가 6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금리가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나 연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 이자를 떠안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이자가 계속 증가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부족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당장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유지비와 세금 부담이 따릅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전 보고서에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훨씬 악화될 거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출 연체율은 약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소 5.1%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가 지속되면 금융기관의 압박이 커지고 자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이미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처음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출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집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2금융권을 알아봤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낮았어요. 결국 3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이 위험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해결책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모르고 계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보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끊기고 나가는 비용은 더 많아지고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이자 늘어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는 부채 관리입니다. 부채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지렛대 효과를 통해 자산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은퇴 시점에서 과도한 빚을 안고 있는 경우입니다.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월급이 사라졌지만 대출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금리까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집값이 하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위험이 커집니다. 즉, 기대했던 자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빚만 남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크게 체감하지 못했던 관리비, 재산세, 기타 고정 비용이 은퇴 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과 함께 겹치게 되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전에 부채를 최대한 상환하시고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면 최소한 금리 부담이 낮은 대출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은퇴 후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부채만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루트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투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봤어요. 전문가가 추천한 방법 중 하나가 고배당 ETF와 안정적인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한꺼번에 퇴직금을 소진하지 않고도 매달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한테 가장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2의 직업 준비입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는 계속 일하는 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최소 80까지 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몸이 건강하다면 100살까지도 하고 싶어요. 자식한테 손은 벌리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투잡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 몸에도 큰 부담이 없고 돈도 만질 수 있어서 좋아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30대, 40대, 50대보다 많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든 자기 개발과 성취를 위해서든 많은 60대 이상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60대가 되어도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편히 쉴 거야.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몸을 쓰는 소일거리가 있다는 자체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큰 재산이 됩니다. 직장 다니실 때 제2의 직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재취업 프로그램, 자격증, 창업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요즘 온라인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든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자산 유동성 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 중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대출이 많다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주거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이 5억 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다 작은 5억 원짜리 집으로 이사하여 대출을 갚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사라지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주 비용을 낮춘 후 남은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드는 것도 또 다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3억이라면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2억 원의 현금이 남게 됩니다. 이 2억 원을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방법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5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65세에 대략 1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규모를 줄이는 대신 월세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노년의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얀 새종이가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 위에 어떤 이야기든 펼칠 수 있다. 지금 내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뀌겠다 마음먹은 순간 나이는 무색해지고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하얀 새종이에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분과 함께 앉아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지혜 쉼터였습니다.